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R을 이용한 경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R 자체라는 R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보자 그러면 그냥 R 프로그램은 그냥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 또는 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R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고 런을 해서 어떤 결과 같은 거 나올 수 있지만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OS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라고 나오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R 스튜디오라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지 워드를 이용해서 편집 같은 걸 뭐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이 R을 이용해서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하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R 스튜디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 한번 링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링크를 들어오면 이제 R 프로젝트라는데 바로 이제 그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 0 클라우드, J 클라우드라 해서 그냥 가장 가까운 데서 다운로드하게 이렇게 한번 그냥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리눅스 버전이냐, 맥이냐, 윈도우냐. 그래서 윈도우, 맥 이렇게 자유롭게 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윈도우 먼저 해보죠. 그래서 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사용할 때 이제 베이스를 하라 해서 베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그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32, 64비트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4비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32비트는 좀 빼주고요. 그래서 64 선택했는데 뭐 둘 다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 바탕화면의 아이콘 생성, 뭐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OS라고 생각하고 하시고 이렇게 압축 풀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제 그 R 설치할 경우에는 R은 이제 OS다. 그래서 OS를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걸 설치한 다음에 R 스튜디오라는 거 실제로 이제 편집이라든지 작업 같은 거 할 수 있는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하고 나서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좀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설치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강의 노트로 가가지고 요 R 프로그램은 이제 설치가 됐어요. 이제 R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다운로드 클릭을 해서 자, 여기 버전 따져보면은 뭐 프리라고 된 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프리로 된 거를 다운로드 하시고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이제 윈도우로 다운로드하게 돼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맥 OS라든지 그렇죠? 맥으로 된 것도 이렇게 설치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R을 먼저 인스톨하고 이 R 스튜디오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같이 실행을 해주고요.
자, 마침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RStudi오라고 이렇게 된 거를 누르면은 이제 실행이 되겠죠. RStudi오가. 자, 자, 화면이 원래는 화면에 어떤 설정 같은 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RStudi오를 설치해가서 가장 이상적으로 좀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명령창이 되는 거죠. 명령창.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를 다 저장을 해놓은 코드들이 이제 묶음이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environment라고 된 경우가 이제 여기 데이터들이 좀 쌓여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여기 나오는 부분은 이제 각각이 실행되는 창이 나오고요. 결과가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그림 그릴 경우 그린 것도 나오고 이제 패키지들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도움말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세팅으로 가가지고요. 글로벌 옵션에 가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콘솔이라고 그러니까 어피어런스라고 있죠. 뭐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지금 바탕화면이 청색으로 되어 있죠.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색깔 같은 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케이오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 같은 거를 좀 보시기 편하게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옵션 가서 그 페인 레이아웃이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페인 레이아웃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창이 크게 4개가 있죠. 그렇죠? 창이 여기가 1번 창이 있고 여기서 2번 창이 있고 여기 3번 창이 있고 4번 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이 크게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인 레이아웃 같은 경우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맨 1번에 해당되는 거를 소스로 정의를 하죠. 소스에다 정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창에 해당되는 요거를 콘솔 각각 명령어를 쳤을 때 결과가 나오는 항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가 쌓이고 그러는 거를 3번에다 놓습니다. environment history 이렇게 connections 여기는 3번에다 놓고 그다음에 파일 플롯 그다음에 어떤 헬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를 4번 창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요. 여기를 소스라고 1번 창을 소스로 지정해 주시고 2번 창을 콘솔이라고 지정해 주시고 3번 창에 해당되는 거를 environment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4번 창을 파일, 플랫, 패키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보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요 1번에 해당되는 거요. 요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코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다 놓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명령어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꼴이라는 표현을 대신에 R 같은 경우는 좀 화살표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런 거죠. A라는 것이 화살표를 딱 해보면은 뭐에서 2의 3승이다. 해주고 그냥 엔터만 누르면 이 결과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B라는 것이 뭐 A의 뭐 제곱이다. 아무것도 안 먹히죠. C는 A 플러스 B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요거 엔터만 치면은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명령어 뜨는 데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지 명령어가 먹습니다. 그냥 엔터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또는 블락을 지정해서 한꺼번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창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라 했었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1번에 해당되는 거.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여기 2번. 그다음에 여기 3번. 여기 4번.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그냥 엔터 눌러도 그냥 엔터만 누르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A에 해당되는 거. 자, 컨트롤 엔터 누르니까 명령어가 먹었어요. 그래서 각각 라인으로 나온 그 명령 수행 결과는 오른쪽에 나오는 거죠.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자료는 어디에 쌓이느냐? 3번에 해당되는 거 여기 딱 쌓이는 거죠. 여기 A라는 값이 뉴메릭으로 8의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B라는 것도 여기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B라는 값은 64가 나왔죠. A가 8이었으니까 8의 제곱 쓰니까 64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라는 것을 또 여기 뒤에다 놓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그냥 A 플러스 B 하니까 72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하나 이렇게 좀 보면은 왼쪽은 명령어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어떤 코드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라인별로 나오는 결과들이 쭉 나오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에 명령어가 그래서 뭐 명령어가 한 100줄 정도 된다 그래 봐요.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되죠? 2번은 각 라인별로 명령어들이 다 수행이 되면서 되게 복잡한 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보기가 2번은 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다양한 수행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3번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같은 경우 나오면은 그림 같은 경우가 나오고, 그다음 패키지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이제 패키지라는 걸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R이라는 것은 기본 명령어 OS라고 하지만은 이 OS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R을 이용한 경제 분석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가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수행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패키지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이 패키지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이 헬프에서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은 각각을 좀 우리가 알면서 그 연습 같은 것도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R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R이라는 게 OS이기 때문에 R 스튜디오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떻게 창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자, 그다음에 우리가 남은 게 뭐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R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그 이슈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 이슈는 우리가 이제 추후에 이제 천천히 하나씩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R 프로그램 설치와 그다음에 R 스튜디오 설치, 그리고 R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세팅을 창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창을 어떻게 좀 배분을 하는 게 좋은지 보기 좋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R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기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